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공투자입니다. 자, 분위기 오늘 좋게 출발했다가 우리 증시만 약세입니다. 미국 시장 이틀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이틀 동안 미국은 한 5% 이상 급등을 했는데 우리는 어제 오른 게 다죠. 그래서 한국 증시만 좀 약세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북한발 이슈가 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자, 주식시장 살펴보면 오늘 하락의 주범은요, 외국인이에요. 단연. 자, 외국인 선물 매도. 오늘 16,000계약, 1조 원이 훨씬 넘는 선물 매도를 하고 있다. 뭐 현물은 거의 파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 현물을 팔고 사고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지수가 올라갈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지수 관련 대형주는 좀 사면서, 그러니까 현물은 좀 사면서, 현물도 이게 프로그램 매수니까요. 오늘 삼성전자 상승. 물론 어제 미국 시장에 반도체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선물 대량 매도로 오늘 하락하는 거다. 거기다가 이제, 미 선물이 좀 약세로 갔는데, 미 선물 약세는 당연한 거예요. 이틀 동안 5% 넘게 올랐는데, 뚜렷한 호재도 없이 단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오늘은 미 선물은 조정받는 게 당연한데 외국인 선물이 이렇게 대량으로 파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다. 북한이 지금 일주일 동안에 5번을 도발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미 항공모함이 다시 동해로 들어오고, 우리도 미사일을 어제 저녁 때 대응 사격으로 4발을 쐈죠. 이런 부분이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거기는 이제 핵 위협까지 있잖아요. 소련에. 러시아, 참. 이런 부분이 지금 얽히면서, 외국인의 투심을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체의 이슈가 아닌 이상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대응할 길도 없어요. 아침에 파는 사람 외에는 대응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시장을 정확하게 딱딱 예측할 수 있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럼 불가능하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미국이나 유럽까지 어제 급등을 했거든요. 유럽도 막 3%, 2%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진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 등락 분포를 봐도요, 코스피도 빠지는 종목이 2배 가까이 더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빠지는 종목이 1000종목이 넘어요. 지수도 1.28. 아까보다 좀 회복을 했는데, 굉장히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 투심조차 지금 안 좋습니다, 사실은. 뭐, 북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새 북한 하는 거 보면, 대화할 필요조차 없는 집단인 것 같아요. 북한하고 대화하자, 뭐 이런 거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메아리 같아요.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북한은 북한끼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언제까지? 예, 김일성, 부자, 손자까지 이 세습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는 저것들은 우리 동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줍지 않게 뭐 동포애를 발휘한다시피고 뭐 저쪽을 동적으로 대하고 돈을 준다거나 하는 의미가 없는 집단이에요. 다 김씨 부자, 김씨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진짜 수십 년을 저 주식 투자 해보지만, 북한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실히 느껴져요. 정말로. 안보는 튼튼히 하되, 북한과 대화, 뭐, 비핵화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도발하면, 응징하면 그만이다. 자,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오늘 강해요. 중국은 휴장이라고 그래요. 국경절로. 그러니까 중국은 보지 마시고. 자, 일본도 강하고요. 1.49. 대만이 이제 IT 쪽이 강한데 대만은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만 유독 약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이 장 막판이든 이렇게 환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한 지수의 큰 반전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데 더 이상 매도가 커지지는 않네요. 보니까 지수도 좀 회복하고 있고요. 그럼 장 막판에 좀 회복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자, 오늘 상승은 뭐 지수 관련 대형주가 이끄는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많고, 투심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빠지는 종목이 훨씬 많으니까. 뭐 삼성전자도 음봉은 음봉이지만 이틀째 상승. LG 에너지 솔루션이 IRA인가요? 그거에 수혜를 볼 수 있다. 3분기부터 실적 상향한다. 이런 리포트에 따라서 오늘 급등을 했죠. 이런 것이 지수를 끌어올린 거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반도체가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 반면에 오늘 빠진 거 네이버. 어제 이어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빼내요 보니까 참 공매도 플러스 외국인 리포트 참 못됐습니다. 근데 어차피 출혈은 자기네가 더 커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51%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에서 일시적으로 차익은 남길 수 있지만 자기들이 보유한 더 큰 종목은 큰 손실이란 말이에요. 51%가. 국민연금 10몇 프로 하면 외국인 국민연금 기관 뺀 겁니다. 두 개만 합쳐도 60%가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뺄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고 공매도 세력이 좀 더 주가를 누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매수 구간이다. 그런 생각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오늘 강한 종목이 금융주. 뭐 이 정도가 시장에서 강합니다. 철강주도 좀 강하네요 보니까.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강한 종목이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하고 금융주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거의 사는 종목이 없어요. 다 빠져요. 대형주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코스닥이 빠지는 거죠. 1.2% 정도 빠진 건데요. 코스닥은 오늘 좀 반전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 대형주 사는 한은 이쪽으로 수급이 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코스닥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지수는 회복하더라도 대형주 안 들고 있으면 큰 회복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지금 2시 40분이니까요. 1시간 가까이 좀 남았는데 지수는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 선물이 크게 안 밀려요. 급등한 거에 비해서. 53%는 뭐 거의 밀린 거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크게 안 빠지고 미국도 뭐 저점,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자꾸 소련이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핵무기를 쏘지 않는 한은 지난번 저점을 또 깰 악재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지만 그 러시아가 지금 핵무기를 이동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갖고 있죠. 상당히 또 푸틴이라는 그 독재자는 예측 가능한 독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식시장에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지금 푸틴이에요. 가장 위험한 게 푸틴이고 두 번째로 북한 핵실험이 연내까지 이루어질 확률이 미국 분석기관에서 확실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가 북한 김정은이에요. 이제 미국 긴축은 또 세 번째 이슈에 이제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하나 해결되면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니까. 북한이 다음 주 정도에 ICBM을 쏘고, 그 다음에, 올해 안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한두 달 내에 핵실험이 거의 확실하다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징후가 확실하다는 얘기죠. 정말 상종 못할, 족속이라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에 나온 뉴스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뭐 큰 시장 기대할 수는 없고요. 자, 뉴스 보면, 뭐,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뉴스가, 크게는 없네요, 보니까. 새로운 뉴스는 없고, 자, 종목, 주요 뉴스 한번 볼까요? 홍콩 증시가 5% 급등세. 아까 말씀드린 중국은 쉬었는데, 홍콩은 열렸네요. 아까 홍콩 건 못 봤는데 5% 급등했다는 거. 자, 머스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트위터 산다겠다가, 안 산다겠다가, 소송 걸었다가, 또 산다겠다가. 이것도 믿을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고, 발언에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고. 자, 종목 특징 좀 한번 볼까요? 머스크나 얘기 나오네 보니까.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트위터 인수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자, 삼성전자가 1.4나노 양산. 2027년도부터 해서 파운드리 20% 점유. 그 다음에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어서 네이버 약세, 포시마크 인수.
근데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이틀 동안에 시장이 강했음에도 빠진 게 지금 어제 9, 8%, 오늘 15% 가까이 빠졌어요. 빠질 만큼 빠졌다. 그런 내용. 카나리아 바이오 300억 유상증자, 뭐 이런 건 뭐 의미 없는 주식이고요. 옛날 현대사료죠. 자꾸 상호 바꾸는 종목들은요, 거들떠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상호 바꾼다는 얘기는 뭐 해먹는 거예요. 해먹는 거니까 절대 그런 종목에는 이유도 없이 바꾸는 거. 만약에 뭐 영문명으로 바꾼다 이런 건 되지만 상호를 해서 신분 세탁하는 거 있죠. 그런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산, 물적 분할 철회, 소액주주가 반발하니까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역시 뭉치면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주 강세, 뭐 잠잠하면 금융주 강세죠. 네이버 오거래지 약세 뭐 그런 내용. 삼성전자, 그다음 태양광 얘기 계속 나오네요. 태양광. 오늘 또 보니까 태양광은 하나솔루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IRA 강세 뭐 이런 거. 현대글로비스 중고차 시장 진출 뭐 이런 뉴스가 좀 있네요. 보니까. 오늘 나온 뉴스도 좀만 더 볼까요? 선바이오 이런 거 의미 없고요. 바이오 종목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종목은 전환사채, 자금 마른 바이오 종목은 보존할 수밖에 없어요. 전환사채 만기 돌아오면 더 이상 연장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도 안 돼요. 이미 밀릴 때까지 밀렸기 때문에. 자, 일타 강사, 현오진과 재계약, 메가스터디. 이런 게 문제예요. 한 사람에 의존하면 그 기업을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같은 것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현오진이 없으면 메가스터디 매출이 뚝 떨어지잖아요. 하이브도 사면 안 돼. 왜? 방탄소년단이 없으면 뚝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존하면 안 돼. 부럽네요. 이런 사람들 연봉이 몇백억 될 거야, 뭐 기본이. 최소한 100억 이상입니다. 연봉이. 연봉입니다. 연봉. 자, 그 다음에 정유주 어제도 말씀드렸죠. 대량 감산. 오펙 플러스 100만 배럴 감산. 앞으로 100불 넘을 거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네이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 보니까. 자율주행 얘기 나오고. 자, 테슬라가 연일 약세. 인도량이 줄었다. 어제도 나왔죠. 근데 우리 증시는 뭐 2차전지 강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쭉, 반도체 얘기. 삼성전자가 암을 또 인수한다는 얘기 했었죠. 손정희 회장하고 만나갖고. 근데 또 비싸게 인수하면 삼성전자에 또 악재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도 100조 원에 인수한다는 것은 좀 과한 자본 지출이다 이렇게 보겠죠. 80조 가치네요. 보니까 이게 영국 최대의 팹립스 업체죠. 그러니까 손정희 거 너무 비싸게 사줄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 아니면 또 회사도 많지 않고 80조짜리를 누가 삽니까? 전 세계에서 몇 종목인 몇 업체나 살만한 업체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결국 뭐 이 정도밖에 별로 특별히 시장에 나온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증시보다 좀 더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핵위협에서 좀 휴전이나 뭐 이런 쪽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시장은.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장중 대응하는 게 좋아요. 새로 들어오시는 자금이라면 물리신 거 그냥 냅두고 신규 자금 있다 그러면 수익이 낮다면 팔고 뭐 올라가봤자 지가 어디 가겠어. 거기가 거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별 볼 일 없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